안녕하세요. 최상희 S 리뷰 3학년 1학기 4단원 곱셈 시작하겠습니다. S4의 2번 길이가 58cm인 테이프 7장을 그림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겹치게 이어 붙였더니 전체 길이가 352cm가 되었습니다. 테이프를 몇 센티미터씩 겹치게 붙였습니까? 풀이 보니까 58 7장에서 몇 센티미터씩 6곳을 겹쳤더니 그 결과가 352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로 한번 풀어보세요. 땡땡아, 만약에 이 전체를 안 겹치고 그냥 쭉 이렇게 7장을 이어 놓았다면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될까? 58이 7장이니까 58 곱하기 7은 6, 그 다음에 406cm인데 겹쳤기 때문에 실제 길이가 352로 줄었다. 얼마가 준 거니? 54가 줄었지? 자, 그렇다면 54는 왜 줄었느냐? 얼마씩 겹쳤는데 7장이니까 겹친 곳이 6곳이다. 그래서 그냥 나누기 6 하면 겹친 곳의 길이가 9cm구나.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4-3번 길이가 같은 테이프 8장을 그림과 같이 10cm씩 겹치게 이어 붙여 3m 30cm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테이프 한 장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자, 풀이를 보니까 테이프 한 장의 길이를 네모 곱하기 8장 10cm씩 겹쳐서 손해봤네요. 그래서 10이 8장이니까 7곳 330cm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땡땡아, 이렇게 8장을 조금씩 겹쳤다. 그 결과가 330이 되었다면 겹친 곳의 길이가 10cm야. 그럼 10은 몇 번 나올까? 7번이요. 그렇지? 그럼 70을 손해본 거네. 이렇게 겹치지 않고 쭉 이어 놓았다면 원래 8장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70 손해본 걸 다시 돌렸더니 400이요. 그렇지? 8장이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8 하면 원래 한 장의 길이가 50cm구나. 그냥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4-4번 길이가 24cm인 테이프 6장을 그림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겹치게 이어 붙였습니다. 이어 붙인 테이프의 4변의 길이 합이 2m 48cm일 때 겹치는 부분은 몇 센티미터씩입니까? 기다란 직사각형이죠. 4변의 합이 248이기 때문에 가로 2개, 세로 2개예요. 그렇다면 가로 1개, 세로 1개는 절반이죠. 따라서 248을 절반으로 쪼개면 124cm가 되겠어요. 그런데 세로 1개가 10이니까 빼주면 가로 1개의 길이가 114가 될 거예요. 그런데 24cm씩 6장이라고 했어요. 안 겹쳤다면 원래 가로는 144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114로 쪼그라들었어요. 얼마가 쪼그라들었어요? 30이 쪼그라들었어요. 자, 30은 겹친 것들의 합인데 6장이라고 했으니까 겹친 곳은 5곳. 한 곳당 6cm씩 겹쳤다. S6 대표 문제. 민주와 민희는 쌍둥이 자매이고 선우와 선호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네 사람의 나이의 합이 64살이고 민희는 선우보다 8살 더 많습니다. 선호의 나이가 선호 동생의 나이의 3배라고 할 때 선호 동생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자, 풀이는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적은 사람 2명, 그 다음에 8살 더 많은 사람 또 2명.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길이를 네모라고 할 때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8 네모 더하기 8은 4명의 합 6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볼까요? 두 쌍둥이가 두 명씩 나이가 같아요. 4명의 합이 64이면 한 명 한 명의 합은 얼마일까요? 64 절반이니까 32살이겠죠. 그런데 32살에서 한 명이 8살 많으니까 8살 빼요. 그럼 둘이 같아지겠죠. 이것을 또 두로 쪼개요. 그러면 작은 사람이 그냥 12살이에요. 이러면 쉽잖아요. 따라서 또 막내 다섯째 나이는 3배가 12살이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나누기 3에서 다섯째는 4살 이렇게 구하면 어때요? 6-3번 현아와 세아의 몸무게는 같고 진호와 지호의 몸무게는 서로 같습니다. 4사람의 몸무게 합은 80kg이고 세아는 지호보다 4kg 가볍습니다. 세아의 몸무게가 강아지 몸무게의 6배일 때 강아지의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역시 둘씩 몸무게가 같아요. 두 쌍이 있어요. 4명의 합이 80이죠. 그렇다면 이쪽 한 명 저쪽 한 명은 80의 절반이니까 반땅 해서 40이고 한 명이 또 한 명보다 4가 가볍다고 했으니까 또 40의 절반 20에서 한 명은 4의 절반 2 올라가고 한 명은 2 내려가서 무거운 사람이 22 가벼운 사람이 18 자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의 6배가 세아의 몸무게니까 18 나누기 6 강아지 몸무게는 3kg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6-2, 6-4는 이 방법으로 구할 수 없어요. 이거는 미지수가 2명이지만 2번, 4번은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대입법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좀 심했어요. 3학년에 이렇게까지 대입법을 꼭 벌써 해야 될까요? 이런 대입법은 적어도 4학년, 5학년 심화책에 있으면 좋겠어요. S8 대표 문제. 어느 수학 퀴즈 대회에서는 한 문제를 맞추면 4점을 얻고 틀리면 1점을 잃습니다. 아영이가 이 퀴즈 대회에서 50문제를 풀고 155점을 얻었다면 아영이가 틀린 문제는 몇 개입니까? S8 문제들은 사고력 수학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학과복산, 가정하기, 우기기 문제들입니다. 맞히면 4점 얻고 틀리면 1점 깎인다. 이것을 아이들이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이들이 틀렸다고 점수를 빼앗긴, 깎인 경험, 즉 마이너스 1점, 음수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나눗셈으로 답을 구해라. 그런데 먼저 규칙을 찾아라. 풀이를 보니 규칙을 직접 조사하고 있군요. 50문제 다 맞췄다. 그러면 50 곱하기 4니까 200점이고 한 문제 틀려서 49문제 맞췄고요. 1점 깎였어요. 그러면 195점이 되고요. 두 문제 틀려서 2점이 깎이면 190점.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내려갈 때마다 5점씩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다 맞았다면 200점이지만 실제 점수는 155점이기 때문에 45점이 줄어들었죠? 근데 한 번에 5점씩 깎이기 때문에 5점이 몇 번? 9번 깎여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틀린 문제 오답이 9개, 맞춘 거는 41문제. 뭐 이런 식의 풀이가 되어 있는데 다 좋아요.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200 다음에 195, 그 다음 190인데 그 다음이 185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죠? S8의 모든 문제를 다 보니까 다 처음에 이렇게 몇 개를 꼭 계산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만 규칙이 나와요. 그리고 이 규칙을 반드시 믿고 문제를 풀어요. 자,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1, 2, 4, 네모 4 다음에 얼마가 올 것 같으세요? 8이 올 수도 있고 7이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고 100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규칙이 2배, 2배, 2배라면 8이겠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면 7이 오겠고 1, 2, 4, 1, 2, 4, 1, 2, 4가 반복되면 1이 오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없어요. 제 멋대로 해요. 그러면 100이 올 수도 있어요. 무엇이 올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다음 수가 얼마가 오는지 설명할 수 있다가 중요해요. 지금 3학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계산 결과를 가지고 식을 구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5가 감소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없어요. 굳이 이렇게 몇 개 조사하지 않고도 여기서 바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 5씩 감소하는 걸 설명할 수 있다면 이거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하필이면 5점씩 떨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맞추면 4점이 올라가지만 틀리면 1점이 깎입니다. 즉 4점 올라가는 거와 1점 내려가는 거의 이 차이가 5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맞춘 줄 알았더니 다시 채점해 보니까 한 문제가 사실은 틀렸더래요. 그렇다면 아까 받은 4점 포기하고 오히려 1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4점 포기하고 1점 떨어지니까 5점씩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가정하기 학거복산도 좀 두 단계 나눠서 아이들 훈련시키면 좋겠어요. 처음 공부하는 3학년에게는 이렇게 방향이 다른 것, 양수와 음수가 섞인 것 하지 말고요. 둘 다 양수의 개념. 그래서 뭐 플러스 4와 플러스 1의 이 차이는 3 이런 걸 먼저 해주고 이거는 2단계에서 하면 좋겠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북이 다리, 학다리, 진짜 학거복산 잠깐 시범 보입니다. 거북이는 다리가 4개예요. 그런데 다리가 다 모두 짧아요. 학은 다리가 2개지만 다리가 모두 길어요. 합해서 모두 10마리. 그리고 다리는 28개일 때 거북이는 몇 마리, 학은 몇 마리인지 한번 보일게요. 자, 10마리가 모두 다 거북이다 라고 치자. 그렇다면 다리가 모두 40개인데 아까 다리가 28개라고 했으니까 다리 몇 개를 감소시키냐? 12개를 감소해야 돼요. 다리를 12개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거북이 다리 2개를 뽑아요. 그리고 남은 다리 2개를 쭉쭉 늘려서 길게 잡아 빼면 학으로 변신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 나누기 거북이 다리와 학다리의 차이. 거북이에서 다리 2개씩 뽑아서 다리 2개씩 줄이는 거를 반복해서 12개를 줄이자. 그렇다면 12 나누기 2니까 6. 6이 바로 뭐예요? 학이 6마리. 따라서 남아있는 4마리가 거북이란 뜻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자, 6 곱하기 2 더하기 4, 4, 16. 학다리 12개, 거북이 다리 16개, 12, 16이니까 28개. 아까 처음 거랑 딱 맞죠? 바로 이렇게 푸는 게 학거북산인데 여기서는 거북이 다리가 4개, 학다리가 2개니까 얘에서 얘로 바꿀 때마다 이 차이 2개씩 감소합니다. 근데 문제는 둘 다 플러스니까 이것은 처음 공부하는 아이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둘 다 플러스인 것을 먼저 경험시키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아쉽습니다. 매스마스터 9번 그림과 같은 규칙으로 정사각형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한 성냥개비가 64개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을 몇 개 만든 것입니까? 풀이에 보니까 4 더하기 3 곱하기 네모 마이너스 1. 네모가 전체 사각형의 개수예요. 이 값이 64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풀지 말고요.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지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땡땡아 64개인데 맨 처음에 요 4개 있지, 4개. 일단 4개를 빼. 그럼 남는 게 얼마니? 60개요. 그치?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한 번에 3개씩만 추가하면 돼. 계속 이런 식으로 3개씩 추가하니까 나누기 3 하면 20이 무엇을 뜻하느냐? 첫 번째 그 다음 것부터 이렇게 3개씩 추가한 게 20개란 얘기야. 따라서 전체 사각형의 개수는 21개. 10번
구슬 2개를 넣으면 5개가 나오고 4개를 넣으면 11개가 나오고 6개를 넣으면 17개 나오는 규칙이 있는 요술 상자가 있습니다. 이 요술 상자에 구슬 12개를 한꺼번에 넣으면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역시 풀이를 보니까 2 곱하기 3 빼기 1은 5, 4 곱하기 3 빼기 1은 11, 그 다음에 6 곱하기 3 빼기 1은 17, 곱하기 3배 빼기 1이 규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곱하기 3 빼기 1이 이 규칙이라는 걸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찾냐고. 그 설명이 없어요.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은 풀고 안 떠오르면 그냥 답지 보라는 건지. 자, 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규칙을 어떻게 찾냐고요?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2개일 때 5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2개 늘어날 때 밑에는 몇 개가 늘어나니? 2개 늘어날 때 밑에는 몇 개가 늘어나니? 자, 2개인데 6개. 3배죠, 3배. 그래서 일단 3배를 해보는 거예요. 곱하기 3 하면 6이에요, 6. 근데 6이 아니고 5네? 그러면 1 감소. 역시 3배를 해보는 거예요. 곱하기 3, 12? 근데 11이네? 빼기 1. 역시 3배 하는 거예요. 곱하기 3 하면 18, 빼기 1, 17. 2개 늘어날 때 6개 늘어나는 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3을 하고 마지막에는 미세하게 조정한다. 이 방법을 좀 경험시키면 아이들이 훨씬 수월하게 규칙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해설지에 넣어주세요. 11번 한 장에 36원인 노란색 종이와 한 장에 30원인 파란색 종이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으로 노란색 종이를 사면 남는 돈이 없고 같은 장수만큼 파란색 종이를 사면 30원이 남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풀이가 좀 아쉬워요. 36원짜리하고 30원짜리가 있는데 노란색 종이를 사든 파란색 종이를 사든 장수는 똑같다. 이게 중요하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즉 2장 사면 저쪽도 2장, 이게 5장이면 이쪽도 5장, 같은 장수예요. 그런데 노란색이 36원인데 파란색은 30원이에요. 자,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얘로 바꾸면 마지막에 30원이 남는다. 왜 하필이면 30원이 남을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보세요. 36원짜리를 좀 싼 거 30원으로 바꾸면 계획보다 6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36원짜리 2장, 30원짜리 2장, 이거 2장을 싼 거 2장으로 바꾸면 12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절약된 금액이 30원이라는 것은 30 나누기 36 빼기 30, 즉 30원이 남는데 이거는 비싼 거와 싼 거의 차이 6원. 자, 참고로 이 30과 이 30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 30은 파란색 한 장의 가격이고요. 이 30은 방법을 바꿨을 때 남은 돈이에요. 그래서 30 나누기 6이기 때문에 5. 이것을 몇 번 반복했느냐? 5번 반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돈이 30원이다. 그렇다면 5장을 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검산합니다. 36 곱하기 5 하면 얼마? 180원. 근데 30원짜리 5장인데 또 30원이 남는다. 이것도 180원.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5장이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0 속에는 비싼 거와 싼 거의 차이 6원이 반복되어서 쌓여 있다. 그래서 30 나누기 6 해서 5번이 반복된다. 그래서 5장이다. 이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는지 한번 물어보는 게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